그래서 우리 네 가지 토픽 중에 첫 번째 토픽은 How does Netflix recommend movie? 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recommender 시스템이에요. recommender 시스템. 그 recommendation 시스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recommend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논문에도 recommend 시스템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영화에 대한 recommendation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recommendation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거죠. 상품 추천에도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 데이팅 앱도 뭔가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범용적인 분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분야로 자체로 책이 그냥 한 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혹시라도 저런 쪽을 연구하게 될 친구는 뭐 굉장히 리치한 그런 페이퍼들과 텍스트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여기서는 맛보기 정도만 중요한 토픽, 인공지능의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다. 그리고 꽤 초창기부터 머신러닝에서 연구되어 왔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꽤 머추어하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도 최근에 뭐 이쪽으로 논문을 하나 썼고요. 뭐 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전에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DVD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 DVD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심지어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집에 와서 보고 3일 이내 반납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20세기 소녀인가 뭐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Anyway. 그래서 이때는 저기 빌려가지고 보다가 반납하고 막 이래야 되고, 저기 미국에는 블록버스터라는 그래서 DVD 렌탈 샵들이 있었고, 당연히 지금은 망했죠. 한참 전에 망했죠. 근데 블록버스터라는 그 샵이 내가 미국 유학 갔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뭐 성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쟤네는 한 사람이 최대로 빌려갈 수 있는 DVD 개수가 뭐 5개인가 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빌려보고 싶으면 그 전에 빌려갔던 걸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인 거죠. 네. 이 얘기 왜 써놨냐 하면 이게 TCP 컨제션 그 컨트롤 알고리즘하고 좀 비슷하거든. 슬라이딩 윈도우 컨셉이. 그러다가 여러분 당연히 온라인 스트리밍을 쓰고 있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당연히 잘 되는 이유는 여기 이런 사람이 예전에 연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KT에 있을 때도 아까 ADSL, VDSL, FTTH, 액세스 네트워크 연구를 했었거든요. 표준화 회의도 다니고. 그러면서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로스가 되면 여러분이 보던 화면이 와장창 깨지죠. 봤죠? 그런 것들. 이렇게 블럭들 막 나오면서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실험을 했더니, 아니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패킷 로스가 확률적으로 0이 될 수가 있겠어요. 패킷 로스가 생기거든. 그래서 1시간 보고 있는데 패킷 로스가 한두 개 꼭 생기거든. 그러면은 보다가 와장창씩 한 번씩 깨지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막 그랬었는데, 놀랍게도 기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로스 없이 전달을 못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에서 인포메이션 시어리 측면에서 뭔가 코딩을 새롭게 잘 하면 그걸 파운턴 코드라고 하는데, 파운턴 코드라는 걸 쓰면은 에러 프리하게 이렇게 영상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코딩 기술도 있고 또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올라가고 등등등 해서 여러분은 거의 뭐 비디오가 끊긴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있죠. 넷플릭스 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코멘드 시스템들의 지금 이그젬플인데, 우리는 오늘은 이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란 테크닉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컨텐트 베이스 필터링, 뭐 아마존에서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유튜브의 레코멘데이션 마음에 안 들지만 코 비지테이션 카운팅을 통해 가지고 해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붙잡아 놓는 데는 좋은데 비슷한 걸 추천해 주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관련된 그 시리즈가 1편부터 10편까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추천을 못 해줘. 자꾸 뭐 이상한 거 추천해 준 거야. 뭐 다른 거 끼어 들어오고, 그냥 텍스트가 같으면 1, 2, 3, 4, 5, 6 있으면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뭐 판도라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자,
자, 그래서 넷플릭스의 무비 레코멘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유저가 있고 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U, 무비 아이디는 I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평점을 주죠.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줘요. 점수를 왜 이렇게 줍니까? 100점 만점으로 주면 안 됩니까? 또는 뭐 10점 만점으로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또 그런 것들을 사회 심리학, 사회과학에서 또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점수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 1점부터 10점, 너무 선택지가 많다. 0점부터 100점, 더 많다. 안 좋아요. 그래서 5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평가할 때도 5점 만점으로 하고 1점부터 5점까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런 것도 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하고 나면 유저가 I라는 무비에 대해서 몇 점을 줬다. 그게 RUI예요. 뭐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이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뭐 그런 걸 고려할 수도 있는데 고려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어떤 무비의 레이팅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이라는 사람이 A라는 무비를 봤는데 평점을 몇 점 줄 거냐? 4.2점이요.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쳐보세요. 안 맞잖아요. 점수는 1점부터 5점 정수인데 레이팅한 결과가 4.2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4점을 줄 확률이 80%고 5점을 줄 확률이 20%면 이거의 expectation을 구하면은 이렇게 4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recommend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이런 실수 숫자가 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predicted rating은 저런 실수를 가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 목적이 뭐냐? 커스터머를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다. 뭐 예측을 잘하는 게 목적이다. 뭐 같은 얘기인데 커스터머를 만족시키려면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잘하는 걸로 그럼 뭘로 평가할 거냐? 이 사람이 실제로 점수를 준 데이터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로 쓸 거고요. 안 가르쳐 주고 다른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막 시킨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 값하고 차이를 보면서 에러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통해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는 노테이션은 prediction 한 값이고요. RUI 이거는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예고 loss 펑션이 이게 되는 거죠. RMSE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할 건데 당연히 여러분이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겠지만 꼭 뉴럴 네트워크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 않습니다. 훨씬 간단한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 smaller the RMSE, the better the recommendation system. 근데 또 뭐 이런 연구도 또 있어요. 사람이 항상 일관되지 않다. 사람의 감정은 그날 따라 바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준 점수가 정말 그렇게 원해가지고 준 건지 그날 기분에 따라 가지고 잘못 나간 건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런 비이성적인 또는 충동적인 그런 레이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뭐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박사받고 졸업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레이팅에는 내추럴 노이즈가 섞일 수 있다. 즉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셋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었더니 더 잘 되더라. 네,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들이 다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넷플릭스 레코멘더 시스템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넷플릭스 프라이즈 이게 있었어요. 컴피티션. 그래가지고 넷플릭스가 갖고 있던 예측 알고리즘의 성능 RMSE를 10% 이상 개선을 시키면 얼마냐? 100만 불 주겠다는 그 컨테스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컴피티션 2006년 10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이 시네 매치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가 이렇게 상급 써 있구나. 여기 1 밀리언 달러, 뭐 13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한국 돈으로. 데이터 포인트는 100 밀리언 데이터 포인트. 7년 동안의 데이터. 사용자는 48만 명, 영화는 17,770개. 저걸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유저, 여기 무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유저 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영화 수가 이렇게 있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여기 채워야 되는 수가 나오는데 이거 곱하면은 얼마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값이 채워져 있는 레이스를 계산을 하면 한 해보세요. 한 5% 정도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값이 알려져 있는 거는 뭐 5% 정도다. 그 얘기는 매트릭스가 sparse하다라는 뜻이에요. sparse 매트릭스예요. sparse.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빵꾸가 뚫려 있는 95%에 있는 스코어들을 쭉 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유저가 여기 모르는 값인데 여기 뭐 4.8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 친구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 거죠. 여러분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떨어졌던 거죠. 뭐 그렇게 계속 업다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트릭 뭘 쓰냐? 뭐 그냥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씁니다. 뭐 해밍 디스턴스 이거는 통신에 나오는 용어인데 혹시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바이너리 디짓 1010101010 시퀀스가 있을 때에 두 시퀀스 사이의 해밍 디스턴스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디지털 통신 들은 사람. 그냥 서로 다른 비트의 수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해밍 디스턴스가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하면은 본인이 말한 것처럼 되는 거고, 해밍 디스턴스는 그냥 두 시퀀스의 차이인데, 차이를 뭘로 내냐? 서로가 다른 1하고 0이 매칭이 안 되는 개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 하면, 아까 100 million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트레이닝 셋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컴피티션의 위너를 결정해야 되니까 여기 테스트 셋이 있고요. 그게 1.4 밀리언 포인트인데 이거는 절대 비공개예요. 절대 비공개. 근데 여기 퀴즈 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 퀴즈 셋은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종의 간접 테스트 셋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 만든다고 치면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누겠죠. 이건 진짜 안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테스트 셋 한 번만 쓰라고 하겠지만 써본 다음에 또 막 고치겠죠. 밸리데이션을 썼지만 테스트 셋에 또 안 넣으면 이러면서 또 고치겠죠.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밸리데이션 1, 밸리데이션 2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브 셋은 그냥 마음대로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아요. 퀴즈 셋은 하루에 한 번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절대 비공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까 2006년 10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퀴즈 셋은 그러니까 여기는 로컬에서 막 하는 거고 퀴즈 셋은 거기 있는 거에다가 내 알고리즘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 셋에 대한 에러 RMSE를 쭉 플롯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네 매치라는 알고리즘이 갖고 있던 RMSE 값인데 영화 평점이 1점부터 5점까지인데 RMSE가 0.95니까 4점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 지금 대충 틀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부정확한 거죠. 엄청 부정확한 건데 그거를 10%만 향상시켜도 아까 얼마였죠? 1 밀리언 달러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2006년에 시작됐는데 끝날 때까지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성능 개선이 잘 되다가 나중에 되게 안 줄어. 이거 곱하기 0.9 하면은 얼마 나올 거잖아요. 그게 거의 여기 어딘가예요.
10%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됐어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10% 절대 못 깰 거야 이러면서 뭐 생각해가지고 10%를 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Anyway. 그래서 이긴 팀이 0.8567 요거 곱하기 0.9 하면은 아마 요거보다 살짝 높겠죠. 그러니까 10% 임프루브 해야 되니까. 여기 써있네. 임프루브가 10.06%. 이거를 넘긴 팀이 그래서 여기는 못 넘겼고 딱 두 팀이 넘겼어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20분 차이로 아깝게 그래서 여기 2등 팀의 이름은 앙상블인데 빵원 1등 팀은 벨코와 프래그매틱 케이아스라는 팀인데 이름에서 보다시피 뭔가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세 팀이 나중에 뭉쳤어.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을 합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은 잘 정의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고요. 대부분이 구멍이 나 있고요. 스파스 매트릭스가 있다. 뭐 이런 데 값들을 알고 싶은 거다. 사실은 다 채우고 나서 값이 높은 영화를 그 유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 어렵냐 하면 일단 데이터셋이 스파스해요. 이게 많이 채워져 있으면 학습하기 쉬울 텐데 구멍 나 있는 게 많으니까 학습할 게 많지 않죠. 그리고 레코멘더 시스템 방식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라는 방식인데 그 이유는 유저의 특성과 영화의 특성을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콜래보레이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로에 대한 특성만 본다든지 칼럼에 대한 특성만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 그거를 컨텐트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 스퀘어 알죠? 슈도 인버스,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한참 동안 강의했었죠. 뭐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이것뿐인데 추가적인 정보라 하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어디까지 보고 관뒀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몇 번에 끊어서 봤느냐 뭐 하여튼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뭐 더 활용을 잘 할 수도 있다. 또 템포럴 다이나믹스까지도 고려를 데이터가 있다면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람의 기분이 날마다 바뀔 수도 있고 뭐 주마다 뭐 계절마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 또 다른 논문들도 있겠죠. 하지만 메인 팀은 아니고요. 10% 향상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있고요.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모델 뭐가 짠 하고 나오면 모델 파라미터가 다 정해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 지금 프리딕션이라고 써놨는데 또는 뭐 트레이닝, 인퍼런스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훈련, 추론. 그래서 해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해가지고 잘 되는지 보는 건데 다시 AI 가속기 얘기로 가서 전통적으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당연히 컴퓨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모델이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 딱 넣으면은 바로 인퍼런스가 축축축축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이쪽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를 뭐 GPU를 써가지고 트레이닝 막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NPU 하는 사람들이 여기 빠른 엑스큐션을 위해서 쓰지만 점점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Anyway,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베이스라인 프리딕터를 만들 겁니다. 베이스라인 프리딕터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거예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뭐냐?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적다는 거죠. 간단한 모델. 왜냐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사고의 흐름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알고리즘을 어떤 새로운 문제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뭐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우승했던 팀이 썼던 그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지만 그게 벌써 얼마 전이야? 15년인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복잡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겠죠.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구나 이 정도 생각으로 보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사람 성향이 다르고 영화도 뭔가 특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은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 여기 있는 갖고 있는 스파스 데이터의 전체 평균. 그거를 R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점수를 짜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점수를 높게 해주고 사람마다 좀 뭔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각각의 뭔가 피처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 지금 베이스라인이니까 유저 디펜던트한 파라미터 하나, 유저당 파라미터 하나를 하고 영화도 어떤 영화는 실제로 좋은 영화고 재미있는 영화고 또 어떤 영화는 뭐 재미없는 영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파라미터도 BI 이렇게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예측을 할 때는 전체 평균 더하기 유저 스페시픽한 파라미터 하나, 영화 스페시픽한 파라미터 하나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겠어요? What should be next step? 이거는 데이터 그냥 평균 내면 되는 거니까 이 벡터, 유저 벡터, 영화 벡터 두 벡터만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 매트릭이 뭐예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인데 뭐 이거 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냥 에러의 제곱의 썸에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되고 오브젝티브 펑션에 보니까 쿼드레틱이야. 컨벡스 형태야. 그리고 정해야 되는 것들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돼요? 어떤 놈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되지? 안 되지? 되지? 그럴 것 같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만 들면 유저가 한 명이고 영어가 둘이에요. 좀 덤한 이그젬플인데 이거보다 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 명 유저의 파라미터 하나랑 두 개 영화에 대한 파라미터, 그러니까 두 개. 결국에 세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블이고요. 이건 전체 평균이고요. 1번 유저가 1번 영화에, 그러니까 1번 유저가 1번 영화의 점수를 몇 점을 줄 거냐를 유저에 대한 텀, 영화에 대한 텀, 전체 평균 텀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A라는 영화에 대한 거고 이거는 B라는 영화 1번 유저가 B라는 영화의 피처 1번 유저의 피처 전체 평균이 얘를 따라가도록 하겠다. 오브젝티브 펑션은 제곱 더하기 제곱. 여기서 변수는 B1, BA, BB. 이거는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네요, 심지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되는 거네.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바꿀 수가 있고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슈도 인버스로 답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건은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그젬플에서는 변수가 B1, BA, BB 있고 이것들 잘 조합해가지고 그거 더하기 평균 한 개 우리 레이블을 만족시키는 것 또는 평균은 그냥 이쪽으로 빼가지고 하면은 이 둘의 차이를 요거의 선형 결합으로 잘 표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잘 찾고 매트릭스를 찾으면은 슈도 인버스로 클로즈 폼으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좀 이따가 좀 더 큰 이그젬플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베이스라인 프레딕터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서 엄청 그냥 쉽게 그냥 풀려요. 끝. 너무 단순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방금 말한 부분은 여기에요.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근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뭐 L1 레귤러라이저도 있고 L2 레귤러라이저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L2 레귤러라이저를 쓰고 있어요. 파라미터의 제곱의 썸 그리고 여기 뭐 스케일링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더 제한을 두냐 안 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해도 뭐 여기까지 이제 다 된 거죠. 다 됐지. 되겠지.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베이스라인 프레딕션을 한 다음에 어떻게 더 성능을 향상시킬 거냐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R 틸다로 표시된 저 매트릭스를 생각을 합니다. 쟤는 뭐냐면 베이스라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에러예요. 오차. 그래서 RUI 빼기 R hat UI 하면은 저게 에러고 우리가 예측을 지금 이렇게 알바 더하기 BU 더하기 BI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에러 매트릭스가 있는데 R 틸다로 돼 있는데 저거를 잘 써서 잘 쓴다는 얘기는 저기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란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러가 생성되는 패턴을 보고 그 패턴을 보고 거기서 영화 사이가 두 영화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기서의 결과를 이쪽에도 적용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콜래보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은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다 여러분 했던 거고 뭐 컨벡스 셋의 데피니션, 컨벡스 펑션의 데피니션, 파스티브 세미 데피닛, 해시암 매트릭스 뭐 쭉쭉쭉 디토 잠깐 하고 그래서 저 에러 매트릭스를 어떻게 쓸지도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는 네이버후드 메소드라는 방법을 그냥 씁니다. 그 인투이션은 페어와이즈로 스태티스티컬 코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어떤 영화에 대해서 I라는 영화랑 J라는 영화가 있으면은 여기 점수들이 쭉 뭔가 있겠죠. 그리고 두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이 있겠죠. 같이 본 사람들이 베이스라인으로 예측을 한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오차가 있겠죠. 그러면 I 영화 J라는 그 두 영화의 오차 벡터를 가지고 두 오차 벡터가 뭐 거의 이렇게 일치해. 아니면 뭐 이렇게 거의 90도로 벌어져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영화가 특성이 비슷하면 오차에서 나오는 특성도 비슷할 거예요. 두 영화가 특성이 굉장히 다르면 두 벡터가 거의 수직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더 좋죠. 왜냐하면 관계가 반대로 많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잘 반영을 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정의하냐 하면 컨벡스의 정의는 뭡니까? 세타가 0에서 1 사이 여기 경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C. 그래서 우리는 similarity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코사인 similarity를 씁니다. 코사인 similarity는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무비 I고 이게 무비 J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무비 I가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봤는데 걔가 5점, 2점을 줬다. 그럼 뭐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무비 J는 뭐 1.5점을 줬다. 그럼 또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개가 지금 이런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이 두 벡터의 시밀러리티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요거는 예시를 위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꼭 직접 준 거라고 할 필요는 없구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에러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러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디스턴스 이 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 둘 사이의 디스턴스입니다. 맞지? 이 벡터가 RI고 이 벡터가 RJ면은 이너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각각의 놈으로 나눈 거 하면은 그게 코사인 세타 맞지?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 에러 벡터에 대해서. I라는 영화랑 J라는 영화를 같이 본
같이 본 사람들에 대해서 RU, R tilde UI 벡터와 R tilde UJ 벡터를 구하고 이 둘 사이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합니다. 간단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주면 그렇게 큰 데이터셋을 주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48만 개, 여기 17,700개 막 이러니까 IJ 두 영화를 동시에 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려할 거냐? 아니면 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쏘리 다시 말할게요. 일단 저기 IJ 두 영화가 있으면은 두 개 다 같이 본 사람 그냥 전체로 하는 게 낫겠어요. 네, correction. 두 개를 다 본 사람들의 벡터 가지고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이 I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 비슷한 영화가 J, K 막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뭐 여러 개가 막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그런 비슷한 영화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여기다가 커렉션에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뭐 탑 몇 개만 반영할 건지 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ick those top L movie만 골라가지고 반영을 할 겁니다. 이 L은 그래서 머신러닝 랭귀지로 얘기하면은 뭐에 해당해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베이스라인 프레딕터 평균 더하기 유저 스페시픽한 텀, 영화 스페시픽한 텀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R, U, I, hat 이거를 보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I랑 유사한 영화들의 에러 값을 그 코사인 시뮬레리티로 표시되는 이 DIJ로 웨이트를 줘서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지금 이 서메이션 하냐 하면은 이 DIJ 그냥 요거는 지금 I가 여기 있으니까 I는 무시하고 그냥 J만 보세요. 서로 다른 영화들 J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레리티로 가중치를 주고 근데 어떤 영화들만 따지냐 하면은 네이버 영화들 그러니까 얘랑 나랑 좀 그래도 유사한 영화들 너무 안 유사한 영화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탑 아까 L이라고 했었잖아요. 탑 L개 가지고 네이버를 만든 다음에 그 네이버에 있는 영화들의 에러 값을 가지고 보정을 하되 여기 지금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더하면은 1이 되겠죠.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커렉션이 되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여기는 베이스라인 프레딕터고 여기에 에러 텀을 더하면 원래 값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에러의 정의니까. 에러는 뭐예요? 에러가 오리지널 레이블 빼기 베이스라인 에스티메이션 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R hat 더하기 R tilde는 오리지널 레이블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R tilde는 내 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하지만 나랑 비슷한 다른 영화들의 거를 갖고 와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분위기를 보아하니 과제를 해야겠군요. 과제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베이스라인 프리딕터에 우리 에러 매트릭스를 통해서 계산한 코사인 시뮬레리티로 보정된 이 에러 텀이 추가된 새로운 에스티메이션 값이 나오고 요약하면 베이스라인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에러 매트릭스를 구하고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구하고 그래서 네이버들을 정의한 다음에 네이버들의 에러 값으로 웨이티드 썸으로 보정을 해서 새로운 프레딕션 값을 계산해 낸다. 이그젬플을 볼게요. 이그젬플. 지금 여기 10명의 유저와 5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볼드체로 해놓은 거는 테스트 데이터라서 사실 제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능 평가를 위해서 제공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고 여기는 진짜 모르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라인 프레딕터. 베이스라인 프레딕터는 유저가 10명이니까 10명의 유저에 대한 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값들. 그 다음에 영화가 A, B, C, D니까 A부터 BE까지. 그래서 총 파라미터 개수가 잠깐만 유저가 여기 30명. 유저가 유저는 10명, 영화는 5개.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가 30개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가 30개고, 그래서 지금 그 파라미터 개수는 15개니까 지금 이게 15차원 벡터고, 여기 1번 데이터 포인트부터 30번 데이터 포인트까지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레이블들이 여기 있는 거죠. 뭐 알려진 여기 뭐 이런 애들, 가령 R42 뭐 이런 애가 여기 어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첫 번째 영화에 대한 1번 유저의 A 영화에 대한 레이팅이 나오죠. B1 더하기 BA 더하기 알파가 이거 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3번 유저 그리고 A번 영화에 대해서 여기 해가지고 축축축축 해가지고 30개 데이터 포인트에서 쭈쭈쭈쭈 다 계산이 되겠죠? 계산되겠죠? 결국에 데이터 포인트 보고 여기 매트릭스만 만들어 놓으면 슈도 인버스에 의해서 베이스라인 프리딕션이 끝납니다. 일단 여기서는 average rating of this example matrix is 3.83. 네. 알파가 3.83이고요.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만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에 각 유저들에 대한 BU 스타 값, 슈도 인버스에 결과로 나온 쟤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유저 1, 2, 5, 6, 1, 2, 3, 4, 5, 6은 점수를 좀 잘 주는 편이고요. 7, 8까지. 그리고 유저 4하고 7은 뭔가 짜네요. 4, 7. 점수를 잘 안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유저의 특성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영화의 특성은 여기 영화가 5개가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잘 돼 있네요. 그래서 1번은 왠지 A는 좋은 영화 같고 C도 좋은 영화 같고 뭐 얘네는 B랑 D는 좀 나쁜 영화 같네요. 그래서 이 결과로 했을 때에 이게 매트릭스를 필한 결과예요. 여기 아까 여기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했고 여기 지금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들이잖아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에스티메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이런 값들이에요. 그러면은 에러가 얼만큼 되는지 RMS를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베이스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 값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제 추천을 하라고 시키면은 예를 들어 뭐 8번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지금 예측한 거지. 뭐 추천할 게 없네. 5번 유저한테 C라는 영화를 추천하면 좋겠군요. 1번 유저한테는 E라는 영화를 추천하면 좋을 것 같고 10번 유저한테는 A라는 영화를 추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에러 매트릭스를 통한 보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그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거 할 때 여기 테스트 데이터는 당연히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빼기 아까 그라운드 베이스라인 프리딕터 해서 에러가 지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두 영화 사이의 시뮬러리티를 보기 위해서는 둘을 같이 본 사람들이 준 점수로 나온 벡터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마다 다 이렇게 여기 영화 여기 지금 5개 영화가 있으니까 OC2 하면은 10가지 페어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두두두두두두 다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L을 얼마로 설정을 하고 뭐 여기 5개니까 뭐 5개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3일 수도 있고 어쨌든 걔네에 대해서 일단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지금 시뮬러리티 매트릭스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보정을 하는 거죠. 가령 여기서는 3번 유저가 D를 얼마를 줄 거냐를 하는데 보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3번 유저가 A를 봤을 때에 줬던 점수에서의 에러, 3번 유저가 B라는 영화 봤을 때 줬던 점수에서의 에러, 그 다음에 D라는 영화랑 A라는 영화랑 얼만큼 비슷하냐, 그거는 여기서 캡처가 돼 있죠. D라는 영화랑 B라는 영화가 얼만큼 비슷하냐, 여기서 캡처가 돼 있죠. 그래서 weighted sum으로 다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잘 했어요. 이렇게 보정을 잘 하고 뭐 숫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면 점수가 요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얘하고 베이스라인만 가지고 프리딕션한 결과, 여기 볼드체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라고 했었는데 이 결과하고 에러 보정을 한 이 결과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the training error and test error using the neighborhood model are 0.34 and 0.54. 근데 베이스라인만 썼을 때는 트레이닝 에러는 0.51, 테스트 에러는 0.64. 트레이닝 에러도 좋아지고 테스트 에러도 다 좋아졌죠. 그래서 에러 RMSE의 임프루먼트는 여기서는 16%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래서 복잡한 거 쓰지도 않았는데 잘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머리. 시간이 지금 50분인데 다 했어. 서머리. 그래서 넷플릭스 프라이즈 이런 컨테스트 때문에 머신러닝의 레커멘더 시스템이 연구가 촉발이 돼가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거는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방식이고,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어디가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 쓰인 거죠? 어디서 쓰인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태까지 그냥 하는 얘기만 듣고 따라오다 보니까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 어디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게 쓰인 거죠? 여기 I 영화랑 J 영화의 유사도를 평가할 때 에러 매트릭스, 에러 값들의 그 벡터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영화와 영화 사이의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한 이그젬플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건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영화 사이의 시뮬러리티를 보는 방법으로 뭔가 보정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유저 사이의 시뮬러리티를 가지고도 뭔가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논문을 막 볼 때 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 논문을 쓰면 되는 거죠. 뭐 연구가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베이스라인 프리딕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스페셜 케이스로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그냥 풀리는 거고, 에러를 커렉션하는 과정은 코사인 시뮬러리티에 의해서 된 거다. 후속 연구는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서 한 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에 매칭에 대한 얘기예요. 영화와 사람과의 매칭,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칭,
매칭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광고를 하는 거죠. 그 광고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KBS, MBC, SBS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했어요.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광고하다가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광고하다가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 거죠. 물론 그거 할 때 그 요일별, 시간별 또 시청자가 있으니까 약간의 타겟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브로드캐스트 되는 광고죠. 근데 그거보다 이런 맞춤형 광고, 무비 레코멘데이션을 통한 이런 알고리즘을 SNS 상에서의 광고할 때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SNS를 보는지 계속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하고 마침 내가 필요한 미간 주름용 패치 이런 게 딱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해가지고 썼더니 너무 좋아. 친구한테 막 알려주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매칭이 광고가 브로드캐스트 방식에서 우리 타겟팅된 그런 방식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고 그게 더 효과가 좋고요. 뭐 그게 지금 SNS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여러분이 공짜로 쓰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공짜로 쓰지만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거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들은 누구한테 무슨 물건을 팔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서 왜 D와 그 A, B만 하고 E를 안 하는 건지 선택한. 여기서 왜 A, B만 있고 E는 없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해도 되는데 아까 그 나의 네이버들 몇 개까지를 내 네이버로 쓸 거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로. 그거를 5로 설정했으면 여기서 4로 설정했으면 다 쓰는 거고 여기서는 2로 설정을 한 거죠. 두 개를 선택하는 과정. 두 개를 선택하는 과정은 similarity가 큰 순서로 소팅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비슷한 애들 가지고 커렉션을 해야지. 생뚱맞은 애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매칭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작과의 졸업이 아니라 저기 정년퇴임 하신 교수님 중에 그 RF를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익수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전작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명예 교수님 쭉 나와요. RF에서 중요한 게 임피던스 매칭이다. 임피던스 매칭이 왜 중요하냐? 최대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주례하실 때 항상 하신대요. 매칭이 잘 돼야 된다. RF에서도 임피던스 매칭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매칭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로 할게요. 네. 또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시험으로 볼래요? 숙제로 할래요? 갑자기 왜 표정들이 안 좋아져? 뭐 배웠으니까 다시 복습해가지고 써봐야지만 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할 거지. 그냥 쓱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기억이 안 남을 테니까 시험을 보든지 숙제를 해야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숙제를 내줄 테니까 숙제를 하세요. 기한은 1주 주면 좀 야박하니까 2주를 주는 게 좋겠죠. 기한은 2주. 그러고 보니까는 지난 2주 전에 내준 숙제가 오늘 자정까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냈구나. 난 어제 밤 12시까지인 줄 알고 다 몇 개 거냐고 봤더니 12명 냈더라고. 오늘까지 내는 숙제는 오늘까지 잘 내고 이 숙제는 2주 뒤 종강이네 그때가? 그런데 근데 빨리 하세요. 왜냐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숙제가 나갈 수 있거든요. 오케이? 기한을 2주 줬다고 2주 동안 기다리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숙제가 나올 것 같다. 왠지. 미리미리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